하나 갤러리아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0억 원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3억 6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이 분기에 0.3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회계에 대한 홍보적인 문구를 먼저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그 가성비에서 시성비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것이 원가 대비 효율을 따지는 시대에서 시간 대비 효과를 따지는 시대로 전환이 됐는데 이 소비자들은 이제 기꺼이 빠른 악기에 대해서 퀄리티는 기본이고요. 추가적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여기에 맞는 회계가 스루풋 회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이 스루풋 회계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비유를 해본 것은 일시에 그 스루풋 패러다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없는 게 제가 그 겪은 현실 경험이니까 우선은 금속의 그 합금처럼 모합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합금이 원활하게 합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미 소수 정예 분들한테 물론 이제 무료는 아닙니다만은 전수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모합금이 되어서 활동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을 또 그 물고기 낚시에 비유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갤러리아에 대해서 오늘 조선비즈 연지연 기자라는 사람이 하나 배당금 모두 갤러리아 지분 매입에 거침없는 하나 삼남 김동선이라고 해가지고 뉴스 보도를 냈는데, 하나에서 자기 지분에 의해서 이익 배당 받은 그런 돈들을 모두 하나 갤러리아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의 그 개인 지분을 늘크고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권가에서는 지배력 강화와 경영 능력 자신감을 선보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삼남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한화하면은 그 두산처럼 중후장대한 업종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갤러리아라는 얘기는 옛날에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강남 압구정 근처에 백화점 하나 달랑 하고 있는 정도 아니겠는가. 또 롯데월드 쪽에도 언뜻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롯데 쪽은 좀 가본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그쪽 지역이 어쨌든 지금은 그 갤러리아에서 미국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 가이즈를 한국에 들여왔다. 그때 이제 김동선 전무가 힘을 좀 썼다.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와인 사업도 좀 뛰어들었다.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삼남이기 때문에 무슨 큰 데를 먼저 맡기지는 못했겠죠. 뭐 경영 수업을 하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자관 백화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리테일 사업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년도 분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올해 1분기 실적인데요. 왜냐하면은 2021년 4월 1일 합병기일로 해서 하나솔루션에 흡수 합병되었다가 한 2023년 지금 뭐 3월경이니까 3월 말에 그 뭐 리테일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신설되었다. 다시 떨어져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 질문이 그거죠. 왜 흡수합병했다가 다시 분할하는가 해서 하나 솔루션에
합병된 곳은 옛날에 뭐 그 태양광 이런 쪽도 다 그 합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쪽은 한마디로 실패다. 중국산한테 다 밀려가지고 과거 그 문정권 때 친중 정권 애들이 모두 그 중국산으로 대한민국을 도배를 해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뭐 그렇게 잘 나가질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최근에 지금 슬슬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매출은 340억을 했고요. 재고자산은 249억 원이나 있습니다. 재고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분기지만은 좀 적죠. 매출총액 277억 원 나왔고 판매관리비가 많이 나가죠. 273억 원 유통업이니까 영업이익은 3억 7,100만 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면은 이건 뭐 장사 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그냥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손익계산으로 보면은 매출 재료비는 62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마진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스루풋율이 무려 81.6%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판다면은 보통 원가라고 그러죠. 재료비가 81원짜리 뿐이 안 되는 겁니다. 운영 비용이 더 약간 좀 뭐 예를 들어서 적게 나가 가지고 영업이익이 3억 6천 나왔는데 생산성으로 본다면 0.012니까 스루풋에서도 그 1% 정도 영업이익률 뿐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원가 회계 손익과 원래 유통업이면 없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재료를 가지고 뭔가 가공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00만 원이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더라도 1분기 내용뿐이 없습니다. 상품만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상장 하더라도 개시 재무제표, 재무지표는 있을 건데 그러면 재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 분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그냥 반영을 했어요. 이 그 2022년 말 재고는 그 사업보고서 주석 속에서 찾아가지고 3억 9,3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역산해서 풀이를 해낸 거고요. 평가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환입을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산으로 해서 그 풀이를 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거를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만은 그거죠. 어떤 회사든 그 일기라 하더라도 시작할 때의 재무상태표, 개시 재무상태표를 왜 공시를 안 하는지 저는 매우 불만입니다. 뭔가 그 공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그 뭐 원재료 사용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100만 원짜리로는 뭐그 나타나질 않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MC 매출원가 이 재료비가 62억 4,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 그래서 이 매출 요 합계 금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그 합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1,300만 원 나오는데 요게 퍼센테이지로도 소수점으로는 조금 뭐 0.00 얼마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단단위로는 가공 비율이 없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는 1, 2, 3단계가 모두 제가 거꾸로 맞힌 수치이기 때문에 검증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해 봤어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7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운영 비용 대비 인건 비율은 28.5%, 직원 수가 현재 8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상 평균 이임이 되는 것은 3,570만 원인데, 유통업 계통이 이렇게 낮은 건지 어떤 소기업 수준 정도밖에 되질 않네요. 지급 수수료가 뭐 80억이나 나가니까 아마 이게 또 판매 수수료 그런 성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스루풋이 0.3%, 아니 0.3 회전이고요. 스루풋율은 82.6%,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0.4%로 산출이 됩니다. 이 투명 회계 그 추론 이론은 그 전년 전기하고 비교했을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추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매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 내지는 그 분식 회계 개연성 가정은 세울 수가 없겠습니다. 요것은 그냥 그 성립이 안 되는 건데, 항상 이 논리도구로서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서 이 유통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은 금감원의 어떤 공시 표준은 제조업 기준으로 그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어, 옛날에 제가 이 일반 회계로 그 국세청에 그 신고할 때도 그 국세청 양식은 모두 제조업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통업을 한다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백화점 성격이 아니고 이제 유통업 리테일 업체도 다 그 많은 그 제품 수를 하니까 다 얘기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재고 흐름 양식으로 공시되는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적으로도 그 원재료 가격 추이라는 메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해당 안 돼, 이렇게 자기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금감원이 원하는 거는 니들이 유통업이라면은 상품의 가격 추이를 매입 가격 추이나 판매 가격 추이를 공시를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글자에 이만 해석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단순 내배를 그냥 한 겁니다. 1370억 정도 판매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때 영업이익이 현재 12억 원 나오는 거로, 요 경우도 재고가 2% 정도 증가한 거로 봤어요. 근데 재고가 2% 감소한다면은 조금 영업이익이 크게 주는 거로 이렇게 이 생각 아니 그 예측이 됩니다. 요거는 뭐 1% 정도 그 위에 그 더 노력을 해서 매출을 했다 그러면 한 24억. 1% 매출하는데 영업이익은 100% 더블이 늘어나는데, 어, 거꾸로 2% 재고를 줄인다면은 뭐 1분기 수준의 영업이익 수준뿐이 안 나는 거로, 그러니까 재고를 못 줄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유통업은 재고를 줄여야 될 겁니다. 스루풋 쏘고 상으로 이 예측을 해보면은 1360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 거의 한 뭐 그 13억, 한 14억 정도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영업이익을 내보자 할 경우 재고를 그 1.5회전한다. 그 노력도가 거의 뭐 50% 정도 더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2천억 원대만 되더라도 영업이익은 무려 뭐 몇억 원대로 노는 그 수준에서 560억으로 크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 회계 이거를 어떤 판매 단가로 기준한다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어떤 매출 상품에 대해서 13만 7천 원짜리를 1,000원 싸게 팔아도 재고 회전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분면 매트릭스 표는 재고의 증감에 이 미치는 영향, 결과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하나 갤러리아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판매가가 낮게 나오는 거, 이런 결과다라고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645원으로서 3월 말 다시 상장된 첫 주가 보담은 485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지금 37%뿐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36.3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21%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의외로 12.43%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하나 갤러리아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